자신이 해방이 돼서 수용소의 거기에서 그 고통에서 벗어났을 때에 이런 자세에 대해서 깊은 자신이 수치감을, 자책적 수치감을 느끼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매우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제 이 괴로움이 오냐면은 이런 이제 이 잠재된 수용소 생활할 때는 잠재적이고 억눌렸던 이런 어떤 양심의 이 가책의 이 측면인데, 그러니까 양심을 갖다가 자기 자신이 이제 봉인을 해버리는 것이 스스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날 이제 있다가는 수용소 생활에서 어느 때 여러 가지로 괴롭게 되냐면은 오히려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있는 일요일날, 공휴일날에 작업을 안 하는 날에 그럴 때 자기 그런 보통 다른 요일날에 정신 눈깨달아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먼저다 하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갔었던 거기에 면에 대한 어떤 그 가책이 생겨나면서 그러면서 우울감에 굉장히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료 신경증이라고 하는 그 심리학적인 하나의 명리학적인 수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료 신경증이 무엇입니까? 노이로제, 일요일 노이로제라는 건 평일날에는 일상생활에서 바쁘게 움직이다가 그러다가 일요일이 되게 되면은 내가 지금 헛사는 것이로구나. 내가 도대체 뭘 위해서 살아가지? 그래서 갑자기 황량해지면서 그러면서 소위 이제 어떤 실존적 노이로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무엇인가가 지금 사람들에게 생기는 그게 이제 노이로제, 일요 우울증, 정신적 우울증, 무의미감 이런 거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30년 전쯤에 독일에서 이제 이러한 어떤 조사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어느 요일에 하냐 그러니까 한 30년 전 당시에는 독일에서 일요일 날에 많이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요일에 자살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했냐면 아주 맑고 좋은 날에 그럴 때 자살률이 많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에 한 30년 전에는 독일의 대다수의 지방에서는 평일날에도 계속해서 비가 우슬우슬 내리다가 다시 또 그쳤다가 우슬우슬 내리고 또 안개도 꼈다가 근데 그게 독일의 특이한 날씨였는데 오히려 안개가 끼고 비가 내리고 그런 데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민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차분해지고 이제 어떤 신경이 가라앉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오히려 일요일 날에 그것도 아주 화창한 그날을 거기로 오게 되서 이것이 이제 그런 것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아주 어떤 우울이죠. 우울하면서 자기 존재의 저열성에 대해서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은 공습을 굉장히 심하게 할 때는 다 작업들 다 멈추고 싹 그냥 은신해가지고 이제 있게 되는 그런 시간들, 혹은 노동을 다 끝나고 들어와가지고 잠자리에 눕기에도 잠에 떨어지기 바로 전에 그럴 때 그런 것이 계속 오기 때문에 오히려 노동을 다 하고 와서는 물론 처음에 후 하서는 야 오늘 하루도 그럭저럭 또 지나갔구나,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이런 안도의 심도 좀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이제 우울한 눌렀던 어떤 그런 자신에 있어서의 삶의
자기 행위, 그리고 자신이 살아가는 그런 어떤 모든 것은 내가 먼저다. 처음도 먼저고 두 번째, 세 번째도 먼저고 그 다음에 또 나고 내가 먼저고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 이런 정도로 어떤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별 그러한 저열한 일들을 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을 여기서 오게 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내면에 있어서의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도덕적 잣대라고 하는 것을 그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바꿔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누구 걸 갖다가 도적질을 해와야 돼요. 왜냐하면 감자 하나라도 자기가 먹어야 되니까,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동료들이 가지고 있던 음식물까지 자신이 몰래 뺏어가지고 몰래 도둑질 해가지고 와서 그것을 먹게 되는 그거. 그런 시장이 바꿔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오로지 현재 이 순간 외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내가 살아남는다. 내가 오로지 배가 고픈 거를 채워야 된다는 거.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깨지실로 갈 수 있도록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자신도 그 명단을 갖다가 누군가 자기 대신에 바꾸게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거기서 정치를 했겠냐 그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남기 위한 그 무엇. 어떤 노동 현장에 갈 때는 그 노동 현장은 매우 위험한 그 노동 현장이고 작업 배치를 받는데 그 위험한 곳에 안 가기 위해 가지고 그것을 작업을 배치시키는 그 카포들이나 혹은 그 수용소에서 행정 일들을 보게 되고 그런 사람들, 그런 것 나치침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수용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마만큼 전력을 기울여 가지고 그렇게 또 하나의 인간 정치를 해야 되는 것. 아주 피곤한 일이죠. 그렇게 오게 되는 그런 것들이 그에게 수용소에서, 그리고 레비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또 프랑클 선생님도 그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그런 자기의 그런 모습들이 눌렀던 면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레비 선생님 같은 경우가 얘기하는 게 오히려 주의해야 될 거는 수용소 내부에 있을 때는 죽음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그 억눌린 거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여유라든가 그것이 없었는데 해방이 됐을 때에 그럴 때 오히려 자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생겨났다고 하는 거. 그때 그 자결하게 됐을 때 바로 거기에 대한 근인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의 가책, 죄책감 그런 것에 의해서 이 수치감에 의해 가지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돌보기 위해서는 수용소 내부에 있을 때 그 사람들만 심리적으로 뭔가 자기 돌봄이 오던 어떻든 간에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자유롭게 되어 있을 때 그때도 아주 주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물 밖으로 나올 때도 깊이 있을 때에 잠수를 해가지고 깊이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밖으로 나올 때, 그럴 때 압력이 갑자기 탁 제거가 될 때 거기에서 신체적인 이제 그 문제들이 있는 것과 심리적으로도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인간적 연대감에 있어서의 문제를 일으켰던, 연대감에 있어서의 자기 자신이 부당한 것을 저질렀던 거,
그런 거를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있는데요. 그 체험을 맺어지게 하는 것은 1944년 여름 8월 달이었습니다. 딱 불들이 근데 막 팍팍 찌고 뭐 막 열기가 오고 그 당시에는 마실 물들이 매우 한계가 돼 있었었는데 그때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증을 정말 겪어보니까 갈증하고 배고픔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이 갈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갈증은 숨 돌릴 틈을 주지 않는다. 배고픔은 기진맥진하게 만들지만 갈증은 광폭하게 만든다. 그 당시에 갈증은 밤이고 낮이고 우리를 따라다녔다. 낮에는 대혼란의 작업장에서 작업을 할 때 그랬고 밤에는 환기가 안 되는 막사에서 정말 그 골백 번도 더 들여 마신 공기로 숨이 퇴퇴 막히는 동안에 그랬다. 그러니까 낮과 밤 끊임없이 갈증에 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작업장에 가서 그 배정을 받아가지고 작업을 갖다가 자기가 딱 혼자서 하는데 파이프가 어떤 벽에 이렇게 내려져 있고 그 바로 아래에는 수도꼭지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사람 발견 못했죠. 그래서 자기가 해가지고 여기 지금 여기 수도꼭지가 지금 이게 또 뭐냐 그러고 나서는 혹시 물이 여기 파이프 안에서 이렇게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래서 이 수도꼭지가 다 돌로 이제 탕탕 쳐가지고 수도꼭지를 닦는데 수압이 느껴질 때를 그렇게 확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약간 절절, 약간 약하게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약하게 내니까 딱 보니까 그 물은 그 수도관에 있는 물이 냄새도 안 나고 정상적인 물입니다. 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관에 한 1리터나 혹은 혹시 더 못 미치게 된 겁니다. 그럴 때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갈등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욕구, 우리가 5단계에서 오게 될 때 1단계 오게 되는 생리적 욕구, 가장 극악하게 생리적 욕구 있을 때 거의 채우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갈증에 이었는데 이 생리적 욕구에 가정적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가치관의 갈등이 일어났는데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물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거냐 해서 4가지의 선택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판단과 선택의 순간입니다. 그 물을 당장에 혼자서 몽땅 지금 마셔버릴 수도 있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당장에 그냥 다 마셔버리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당장에 몽땅 마셔버릴 수도 있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아니면 내일을 위해 좀 남겨둘 수도 있었다. 오늘 한 반만 먹고 오늘도 뭐 한 3분의 2 먹고 그리고 나머지를 남겨둘 수가. 두 번째였습니다. 그럼 혼자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또 이렇게 이런 선택지안을 머릿속에서 고도의 갈등 속에서 떠오르는 게 친구 자신 거기에 있었던 이제 그 같은 박사인지 아니면 같은 박사는 아니다 다른 친구니 그건 써있지 않지만은 알베르트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알베르트와 절반씩 나눠버릴까 하는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알베르트와 절반씩 나누는 게 아니라 작업반의 모든 동료들에게 비밀을 털어 놓을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같이 딱 한 모금씩만 다 먹자. 혹은 그래도 보편적인 보편 행위죠. 보편적 선의 행위를 갖다가 해야 될 것이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결정적인 것은
세 번째에 자기 친구인 알베르트와 반반씩 나눠먹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주의라는 조금 이제 이걸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뭐냐면 그 우리주의 라는 그러한 가치관을 이제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장 가까운 친구, 이 사람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범주에서는 가장 가까운 한 명의 친구 택해서 여기에 이제 가둬버렸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벌어진 것은 양심의 가책에 이 수치감을 느끼게 하는, 자책하게 만드는 이런 사건이 그때 벌어졌습니다. 하나는 둘이 같이 마셨는데, 거기서 마셨는데, 우리 자기 둘만 몰래 가자 그래가지고 그냥 몰래 살금살금 가서 그거를 마셨는데, 거기서 친구 한 사람이 또 하나의 친구였던 모양입니다. 그 친구가 바로 다니엘레라고 하는 친구가 자기가 그거를 마시고 있는 거를 다니엘레가 봤습니다. 보고 났더니만은, 그런 다음에는 둘이 마시고 다 일어나니까 딱 일어나는데 다니엘레라는 친구가 저기에서 탁 자기들을 바라보는데 이런 물음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왜 너희 둘은 되고 나는 안 되지? 왜 너희들 둘만 먹고 나는 왜 너희들에게 껴주지 않았지? 이런 물음을 물었습니다. 그게 바로 양심의 가책을 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럴 때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카포가 자기들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는 거나 똑같은 것을 내가 친구인 다니엘이라고 한 것이다. 그럼 카포가 사형 판결을 내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가스실로 가게 하는 그러한 명단에서 지우개로 지우면은, 그 지우개에서 자기 이름을 갖다가 지우면은 그때는 자기는 사는 것이고, 지우지 않고 지우시는 거에서 지우지 않자니까 죽게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사형의 판결을 그 말 없이 그냥 이걸 지우거나 안 지우거나 그런 거나 똑같이 자기네가 바로 그 다니엘의 친구에게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갈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극한의 고통을 느끼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인의 도덕률이었습니다. 즉 뭐가 딱 부딪혔냐면은, 여기에서의 양심의 가책은 바로 칸트세임은 보편적사입니다. 네가 너의 행위의 원칙에 의해서, 네가 행위에 의해 가지고 너의